15번부터 MM 관련 내용이요. 15번부터 바로 보실게요. 완전 자본시장의 MM 자본구조 이론에 의하면 영업이익과 영업위험이 동일한 두 기업은 자본구조가 달라도 자기 자본가치가 동일하다. 자본구조가 달라도 자기 자본가치가 동일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선 완전 자본시장 하에 MM 자본구조 이론, 곧 MM 무관련 이론이죠. MM 무관련 이론이 얘기하는 것은 부채를 쓰든 안 쓰든 영업이익과 영업위험이 같다면 기업 가치가 같다는 거죠. 무관련이라는 게 기업 가치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요 가중평균 자본 비용도 같아져요. 무관련해서 똑같다는 건 요 둘 중에 하나예요. 기업 가치가 동일하다 또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동일하다. 아무거나 다 같은 거 아니에요? 15번은 뭐가 같다고 돼 있어? 자기 자본 가치가 동일하다고 돼 있죠. 그럴 리가 없죠. 왜? 기업 총 가치가 똑같잖아. 자본구조, 부채 사용이 다르잖아. 그럼 부채 사용 정도에 따라 총 가치 동일한 상태에서 자기 자본 가치를 구에다 비교하면 당연히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자본 가치 당연히 달라요. 그럼 차이가 있는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 지금처럼 자기 자본 가치 당연히 차이가 있어요. 자기 자본 비용도 당연히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순이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순이익이 똑같다 이런 문장도 본 적이 있는데 순이익 당연히 달라요. 부채 얼마 쓰냐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동일한데 부채 사용청도 다르면 이자 다르잖아. 당연히 순이익 다르죠. 자기자본 비용은 앞선 페이지에서 우리 확인했죠. 부채 쓰면 쓸수록 주주 재무 위험 증가하니까 주식 베타가 커지고 그에 따라 자기자본 비용이 상승하게 돼 있어요. 차이가 생겨요. 자기자본 가치 당연히 달라요. 자, 그래서 무관련이니까 아무거나 다 똑같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업 가치와 가중평균 자본 비용. 자, 그 두 값만 같은 거예요. 16번 MM 이론에 의하면 법인세 없을 경우 부채를 사용하더라도 레버리지 이득을 얻을 수 없지만 레버리지 이득, 부채 사용 효과, 이자 비용 절세 효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법인세 없으면 절세 효과 얻을 수 없다. 이건 맞죠? 얻을 수 없다. 반면에 자 이제 법인세가 있을 경우 부채 사용함으로써 레버리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여기까지는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래서 법인세가 있을 때의 부채 기업의 기업 가치는 법인세가 없을 때의 기업 가치보다 레버리지 이득만큼 커진다. 자, 이 문장은 해석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해석을 조심하셔야 돼요. 문장 그대로라면 자, 레버리지 이득이 어디에 추가된다는 거야? 법인세 없을 때의 기업 가치에 레버리지 이득이 추가된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아니죠. 법인세 있는 상태에서 부채 사용 통해 얻는 레버리지 이득, 이자 비용 절세 효과는 어디에 추가되는 거야? 법인세 있는 상태의 VU에 추가가 되는 거지 세금 없는 기업 가치에 추가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둘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법인세 MM 수정이론 기업 가치가 VU에 이자 비용 절세 효과 더한 건데 요 VU는 이퀄 얼마야? 법인세가 이미 존재하니까 세후 영업 이익을 로우로 나눈 거 얘보다 법인세 있는 상태의 부채 없는 회사 가치보다 절세 효과만큼 크다는 얘기죠. 법인세 없는 기업 가치는 얼마인가요? 세금 없으면 세금 없으니까 단순히 영업이익을 로우로 나눈 거 이렇게 되죠. 여기에 추가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추가되는 거예요. 17번 MM 이론에 의하면 부채 수량이 증가할수록 주주 재무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 비용 증가한다. 아까 15번 하면서 이미 설명드린 거네요. 이건 뭐 따로 해설 안 할게요. 18번 법인세를 고려한 MM 이론에 의하면 부채 사용에 따른 자기자본 비용 상승 효과가 타인 자본 비용 처리 효과를 완전히 상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맞아요. 그래서 부채 사용이 증가할수록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상승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법인세는 MM 가중평균 자본 비용 공식 기억하고 계시죠? 그건 계산 문제에서 비단 MM 이론뿐만이 아니고 투자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자본 비용 구할 때 흔히 사용되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 한번 써드리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로 1- 법인세율 곱하기 V분의 B죠.
따라서 이 부채 비율이 올라가면 이게 음수기 때문에 가중평정원비용은 점점 내려가게 돼 있죠. 부채 소형 증가할수록 가중평정원비용 상승이 아니에요. 하락하게 돼 있죠. 19번 MM에 의하면 법인세가 존재하는 경우 부채비율 증가에 따라 가중평정원비용은 부채비용 곱하기 1 법인세로 수렴한다. 최근에 요거 말문제로 이렇게 나왔고 예전에 숫자로도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부채비율 S분의 B야 얘가 증가함에 따라서 가중평정원비용이 어떤 값으로 수렴할 거냐. 부채비용의 1-1을 곱한 값으로 수렴한다. 가중평정원비율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좀 전에 소개한 MM 공식이야. 또 하나는 가중평정원비용 정의대로 구할 수도 있죠. 세후 타인자원비용, 자기자원비용을 저 구성 비율에 따라서 평균 내서 구할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 둘 중에 어떤 식을 활용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데 요 문제수처럼 좀 극단적인 케이스에 적용하게 되면 둘 중에 어떤 식을 이용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얘를 좀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S분의 B가 증가함에 따라 그럼 계속 증가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무한히 증가할 수 있어요. 자기자본이 사라지고 부채만 남게 되면 무한히 증가할 수 있죠. 그럼 얘를 일단 요렇게 바꾸는 작업이 필요해. 자기자본 사라지고 부채만 나오면 총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얼마가 되는 걸까요? 1이 되는 거죠. 그때 가중평정원비용 어떻게 될 거냐. 위의 식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V분의 B가 1이 돼. 요게 1이 되면 요때는 로우에 1 법인세율만 남게 되네요. V분의 B가 1이면 얘가 1이네요. 그럼 V분의 S는 당연히 빵으로 가겠죠? 요것만 남겠네요. 그래서 MM 공식으로 접근하면 요렇게 돼야 되고 가중평정원비용 개념으로 접근하면 요렇게 돼야 되는데 요 문장에서 요렇게 얘기했죠. 부채비용에 곱하기 1 법인세 요렇게 될 거라고 얘기한 거야. 자, 요거 틀린 거다. 자, MM 공식에 따라서 요렇게 접근한다 라고 정리해 두셔야 돼요. 요건 틀린 것이고 로우의 1 법인세. 여기 이제 이론적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자본구조상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의 부채비용, 채권자 요구식률은 원리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위험, 그것만 고려해서 결정이 돼요. 그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의 위험, 이건 채권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채권자 약속된 금액만 이자 원금 받아내면 되는 거니까 사업의 위험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걸 감안해서 결정된 부채 비용이 얘야. 근데 부채 비율이 무한히 증가해서 총자산 부채 비율 1로 수렴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원래 영업위험은 주주가 부담해주는 위험이었죠. 주주가 싹 사라졌어요. 회사가 채권자들로만 결국 구성되는 상태가 돼. 그럼 회사의 사업 위험도 결국 채권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 상황에서의 부채 비용이 더 이상 유지가 되지 않고 얘가 요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 그 회사 영업 우연까지 채권자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영업위험을 반영한 자원비용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수리적으로는 MM 공식으로 접근해서 해결하시고 개념은 그렇구나. 20번 MM의 수정 이론이 성립할 경우 단조건 동일한 상태에서 법인세율 인상되면 기업가치는 증가한다. 요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가치,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결과만 간단 정리하세요. 법인세 인상되면 기업가치 증가한다. 틀렸죠? 기업가치 감소해야 되죠. 이유는 간단해요. 세율이 인상되면 MM 공식대로 했을 때는 마치 절세효과를 더 얻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아까 공식에서 세율이 인상되면 얘가 올라가서 이 VU가 왕창 떨어져요. 얘가 왕창 떨어져. 물론 요거는 소폭 증가하지만 이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전체 기업 가치는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단 구조와 상관없이 결과는 좀 기억하시고. 21번 MM 수정률은 마찬가지 법인세율이 변했을 때 자기자본비용 어떻게 될 거냐. 자기자본비용은 좀 일정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맞는 얘기예요. 자기자본비용은
범위설과 아무 관계없다. 그냥 따로 정리해주세요. 세율이 올라가면 첫 번째 기업 가치는 하락 또는 감소해요. 두 번째 자기자본 비용은 이건 불변이야. 자기자본 비용은 전혀 영향이 없다. 문제에 대해는 없지만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얘도 하락이에요. 그래서 이건 따로 좀 정리해 주세요. 여기까지가 MM이론 관련 내용이군요.